5년 이렇게 지나면 반드시 이제 성장기가 옵니다. 그때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저도 삼성전자 주주긴 한데 예. 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예. 예, 그래서 최근 또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예. 진짜 다행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또 개인 투자자인 저보다 반도체와 좀 이렇게 일가견이 있으신 박사님이 바라보는 좀 삼성전자의 미래가 또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예. 연락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질문을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박사님? 예, 그러죠 뭐. 네. 그럼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삼성전자 실적이 또 과거랑 달리 크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거를 삼성전자의 뭐 펀더멘탈 문제로 보시는지 아니면 또 이제 경기 불황에 따른 결과로 보시는지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죠.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경기 불황에 따라서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보면 이제 나름대로 잘 하고 있고 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전쟁도 지금 아직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물가 이렇게 삼고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워낙 이제 그 내외적인 어떤 연수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많이 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뭐 삼성전자가 잘한다 그래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보유액이 지금 118조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전혀 어떤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 보유량을 봤을 때 뭐 사실 걱정할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그것도 사업 자체도 뭐 워낙 이제 오래 해왔고 그다음에 탄탄한 어떤 구조와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어떤 능력도 상당히 뭐 다른 기업들 못지않게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걱정할 정도의 어떤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일단 뭐 삼성전자를 보면요. 예. 뭐 메모리 쪽은 원래 잘하고 있고 예. 지금 거기에 더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혹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뭐 또 다른 뭐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사업 분야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반도체 전반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운드리 사업 빼고 네. 그다음 메모리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있잖아요. 이쪽에 지금 아직도 지금 뭐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이 문제가 당장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몇 년 갈 것 같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시장만이 지금 호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어요.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이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은 이제 메모리도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양쪽을 다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메모리도 많이 쓰여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데가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프로세서라든지 뭐 통신칩이라든지 전원 관리 IC라든지 이쪽을 최근에 이제 완성 잡체들에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또 메모리도 지금 최근에 이제 2025년까지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하겠다. 지금은 이제 마이크론이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이 1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메모리 반도체 보시면 이제 두 가지에 많이 쓰이는데 하나 이제 인포테인먼트 쪽이에요. 인포테인먼트 쪽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다스 쪽이에요. 아다스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쪽이라고요. 네네.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보시면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한 300개 정도가 쓰이는데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을 보시면 1000개가 넘게 쓰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이게 3단계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3000개 이상 정도가 쓰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단계로 가게 되면 몇만 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더 이제 발전하면 할수록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완성이 되면 일단은 또 모빌리티 쪽으로 확대가 됩니다. 모빌리티요. 예. 그러니까 모빌리티는 이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해요. 근데 이제 IT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타는 것 외에도 이제 사람 타지 않는 그런 모빌리티도 있거든요. 이런 쪽에 다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한 3배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모빌리티 그쪽 산업이.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시장이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예전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워낙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이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된 거예요. 근데 일단 뭐 삼성전자를 보면요. 예, 예. 파운드리 사업은 잘 지금 뭐 부각도 받고 있고 막 투자도 하고 예, 있는데 그 예. 시스템 LSI 사업 쪽은 아직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사님, 저도 그래서 죄송한데 그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도 예, 이제 또 이 시스템 LSI 사업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네, 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먼저 좀 이렇게 설명 좀 예, 해주실 예.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이게 햄리스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퀄컴이나 뭐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햄리스 기업들이 삼성에는 맡기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스템 LSI 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부에서 자기들의 어떤 설계 자산을 벗겨버리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불안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업체들이 못하는 거거든요. 네,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똑같이 모방해가지고 똑같은 칩을 내놓으면 아무래도 뺏기는 거잖아요, 기술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샌리스 기업들이 시스템 LSI 사업 때문에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LSI 사업부가 커져야 이제 그 파운드리도 좀 선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그 예. 최근 중국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 예. 삼성전자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이제 좀 급속하게 따라잡고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예. 뭐 박사님께서는 정말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 삼성전자를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한 5년 전에 이런 질문을 반도체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5년 내에 다 따라올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5년 근데 지금 내에요. 상황 보시면 그렇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이 상태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대략 그 메모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 이제 낸드하고 또 하나 이제 디램이라고요. 네. 디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이제 기술력 차이가 상당히 나요. 한 5년 정도 난다고 보거든요. 중국이랑요. 예예. 음. 그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그 EUV 장비 있잖아요. 네네. 이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오랫동안 해왔다고요. 기본적으로 그 디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좀 높아야지만 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렌즈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기술력 차이가 약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삼성이 한 5년 정도는 앞서 있어요. 그 격차가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EUV 공정을 벌써 도입하고 상당히 앞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네. 그 랜드 쪽은 지금 차이가 불과 1년,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많이 쫓아왔어요, 랜드 쪽은.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제재에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그 뭐 첨단 공정만 제재했지 않습니까? EUV 공정이라든지.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중국에 있는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을 느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재 방안을 내놨어요, 미국에서. 예, 그래서 그 첨단 공정이 아닌 다른 일반 공정도 제재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당히 쫓아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YM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과도 지금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이제 보면 안 되겠다 이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제재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제재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장비라든지 기술 관련된 거 절대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 기업들 대상으로 한 건데 그 제한 조건이 뭐냐면 그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나노 온도로는 미국에 있는 기술과 장비를 사용 못한다 이렇게 했고요. 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128단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시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14나노 온도로는 미국에 있는 기술과 장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예. 돈만 때려 부은다고 해도 기술력 때문에 쉽게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은 분명히 이제 어떤 허들이 생긴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중국 기업에서 이제 따라오는데 약간 어려움이 더 생겼어요. 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삼성에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기술력 차이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좀 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저번에 몇 달 전부터 주가가 안 좋았을 때 이제 또 예. 기사에서 보면은 나 또 이제 옛날처럼 메모리 반도체에서 치킨 게임이 또 벌어질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 앞으로 박사님께서는 정말 과거 반도체 치킨 게임처럼 한번 또 피바람이 불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죠. 계신지. 네. 일단은 보시면 그 시몬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파산해가 됐고, 네. 그다음에 또 LT다 같은 경우도 이제 파산을 하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치킨 게임이 발생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불황이 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불황이잖아요. 네.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쟁 기업들이 많아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이런 쪽은 메이저가 세 개라고요. 물론 이제 나냐라든지 뭐 다른 업체들도 있지만 얼마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이제 메이저는 세 개밖에 없거든요. 네네. 하다 보니까 디램 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치킨 게임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세 개 업체들이 서로를 이렇게 막 죽이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독점이라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약간 어떤 시장을 뺏어올 수는 있어도 뭐 세계 업체 중에서 누굴 죽이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기업들끼리 그런 어떤 암묵의 어떤 그러한 공감대가 서 있어요. 하다 보니까 디램 쪽은 뭐 치킨 게임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뭐 나중에는 물론 이제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온다, 중국에서 뭐 들어온다 하면은 그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랜드 쪽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키옥시아라든지 그다음에 YNTC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뭐 10% 20%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시장을 나눠 먹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YNTC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삼성이 이제 벼르고 있을 거라고요. 네네. 하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랜드 쪽이 아마 발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반도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치킨 게임이란 게 굉장히 민감한 단어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디램 쪽은 아무래도 뭐 그런 특별한 어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킨 게임이 벌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랜드 쪽은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랜드만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키옥시아, NTC 이런 업체들은 랜드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그 랜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회복 속도가 아마 늦춰질 거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디램으로 버티면 돼요. 랜드가 안 좋아도. 네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랜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 그러면 상당한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죠. 물론 SK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디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디램 쪽도 뭐 상당히 규모가 크잖아요. 네. 랜드 쪽보다 하다 보니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단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세워놓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치킨 게임이 진짜다. 벌어지면 예. 세력 하다 싸움이니까.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본 싸움이거든요. 치킨 게임도. 네네. 하다 보니까 삼성같이 이제 자본력 이렇게 있는 기업들은 아무리 위에 와도 이제 자본으로 때려 넣으면 되니까 어떤 위험이 덜한데 SK 하이닉스는 좀 자본력이 좀 약간 딸리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면이 약간 있다는 거죠. 예. 이제 TSMC도 3나노 공정의 양산을 시작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앞으로 경쟁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TSMC가 계속 1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삼성의 다행인 게 뭐냐면은 계속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은 좁혀질 거예요. 지금 한 16%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메모리 이제 반도체. 예, 그렇죠.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 파이가 계속 앞으로도 커지고 그래서 계속 양분을 할 거거든요. 시장 자체의 어떤 그 폭은 분명히 좁혀질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쪽 보시면 이제 특히나 이제 첨단 공정도 상당히 앞으로 파이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에 있는 시장 파이만 계속 가져간다 그래도 매출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예, 그렇죠. 똑같이 가져간다 그래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도 계속 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도 보시면 그 시스템 반도체도 불황이 왔잖아요. 최근에. 네. 뭐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뭐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물량을 취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또 삼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삼성은 메이저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직까지 3나노나 이쪽은 약해요.
확실한 고객이 없어요, 별로. 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삼성의 과제는 뭐냐면 일단은 큰 고객을 잡아야 돼요. 한 개라도. 메이저 한 고객. 개라도 잡은 다음에, 예, 그렇죠. 잡은 다음에 일단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큰 메이저 업체를 잡은 다음에 한 1년 정도 이제 써보니까 고객이 괜찮네. 삼성 뭐 생각했던 것부터 훌륭한데 이렇게 어떤 레퍼런스가 생기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또 자연스럽게 이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1, 2년 정도는 검증 기간이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계속 이제 삼성도 수율을 계속 높일 거예요. 기술의 어떤 완성도도 계속 높일 거고요. 하다 보니까 그 TSMC가 지금 이제 그 물량이 줄어든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 기간에 뭐 수율이라든지 기술력을 더 완벽히 한 다음에 또 뺏어올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 시스템 LSI 사업부 거기서도 예. 조금 삼성전자가 잘해주면은 어차피 파운드리 고객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더 그렇죠. 물량도 더 수주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다 연계가 말씀하신 대로. 되네.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LSI 사업부가 이게 잘 안 되면 그 파운드에도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시너지가 이렇게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또 인텔도 또 파운드리 시장에서 또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또 포부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정말 인텔이 삼성전자를 파운드리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인텔의 기술력을 보시면 지금 7나노 이제 양산 조만간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기술 격차가 상당히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나노잖아요. 벌써 상당하잖아요, 차이가.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2나노 하겠다. 삼성이나 TSMC는 2025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오히려 더 빨리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퀘스천은. 하도 거짓말만 하니까. 실제로 몇 년 안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삼성이나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그 EUV 장비 있잖아요. 이걸 도입해서 이제 수율을 올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네네. 몇 년 동안 수율도 안 좋았고. 네. 근데 이걸 이제 인텔은 아직까지 그런 EUV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기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아마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예,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자기들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라는 어떤 퀘스천이 생겨요. 예. 그리고 그 작년인가 그 대통령도 나서서 예. 현대차랑 막 삼성전자 둘이 막 협력해라 막 이렇게 좀 발언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앞으로 삼성전자랑 현대차 이 두 개의 회사가 좀 협력을 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있다고 기본적으로 보세요? 보시면 예, 왜냐하면 지금 현대 자동차도 지금 모빌리티 기업으로 지금 그죠, 그죠. 하고 있잖아요. 기업 자체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자기들이 반도체 때문에 지금 차량을 또 생산 못 하고 있어요. 현대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도 이제 반도체를 내재화해야겠다.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방침을 해가지고 거의 모든 반도체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개발하겠다. 현대 그 모비스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 자회사죠. 거기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 설계는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기계 엔지니어들 뽑아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첨단 반도체는 이제 하기 어려운 면은 있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업체들하고도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성숙 공정의 반도체 말고도 이제 첨단 공정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반도체가 이제 모빌리티로 가게 되면 그 첨단 공정, EUV 장비 사용하는 그런 공정에 반도체도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다스라든지 인포테인먼트라든지 VTX라든지 다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첨단 공정에 어떤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거는 그 설계가 더 하이 어떤 기술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삼성에서 잘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시스템 LSI 사업부에 내에 보시면 이제 SOC 팀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커스텀 SOC 팀이 있어요. 최근에 설립을 했어요. 한 2년 전에. 그게 뭐냐면 빅테크 기업이나 이제 설계 능력이 없는 기업들 대신해서 삼성에서 이제 디자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커스텀 SOC 팀에서 맡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한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가 또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이걸 바로 이제 파운드리에 넘깁니다. 그럼 또 이제 파운드리가 그 칩을 또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 삼성전자는 못하는 게 없네요. 메모리도 네, 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LSI가 있어가지고 뭐 파운드리가 잘 안 된다, 뭐 분리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렇게 유리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지 있는 게. 예,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통화하면서 들어봤을 때 예, 예. 앞으로 그럼 박사님께서는 삼성전자의 전망이 밝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좀 지금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아니면 뭐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래서 예. 이런 분들께 뭔가 이제 충고나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은 예. 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보시면 뭐 주식에 대해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경기 불황이고 참고 시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주식이 이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투자한다면은 좀 약간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3년 정도 이상 하게 된다 그러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불황이 왔지만 지금 4차 산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2, 3년 지나면 계속 이제 그 4차 산업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3년, 5년 이렇게 지나면 반드시 이제 성장기가 옵니다. 그때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삼성도 많이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좀 성장을 진짜 잘 해줬으면 예, 좋겠는데, 예, 예. 일단 뭐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투자 시작했을 때 이게 4, 5만 원만 돼도 엄청 올랐다 막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또 이렇게 또 예, 예. 22년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지금 시장 많이 하락했잖아요. 폭락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도 지금 그렇죠. 이렇게 6만 원 이상 올라간 거 보면은 정말 꾸준히 좀 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주식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메모리만 지금의 어떤 현상만 유지해도 분명히 파운드리 사업이 커지고 매출도 상당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시면 파운드리도 이익률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팹리스 사업,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LSI 사업도 분명히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불과 2%, 3%밖에 안 됩니다. 마켓시어가.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10% 이렇게 삼성이 하고 있듯이 분명히 갈 거란 얘기죠. 그게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간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 반도체가 메인이거든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네. 메모리는 뭐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가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삼성이 많이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메모리 쪽만 분명히 유지만 시켜준다 해도 분명히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이 최악이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삼성은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반도체가 삼성은 메인이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보면 앞으로 삼성을 이끌 것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반도체가 특히나 이제 4차 산업과 함께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약간의 어떤 뭐 마켓 시험만 가져가더라도 분명히 매출과 이익률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했을 때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정말 예. 소중한 의견도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예, 아닙니다. 예. 아마 구독자분들도 그냥 투자자인 저의 말보다 아마 박사님 말 듣고 더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세종대학교인가? 예. 네, 반도체 쪽으로 또 학생을 양성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죠. 예. 혹시나 여기 인터뷰 하신 김에 좀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최초로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을 설치를 했어요. MBA 과정이요? 예, 석사 과정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반도체랑 비즈니스를 이렇게 섞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은 뭐 앞으로도 아마 개설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반도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뭐 내용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어떤 실용적인 어떤 그런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직장을 그래서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은 정말 혜택을 볼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반도체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초빙해가지고 이런 특강 같은 것도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링크 주소나 이런 건 제가 그 예, 혹시 이런 거, 보내주시면은 예, 제가 댓글로 한번 예. 같이 남겨드릴게요. 또 관심 있으신 분도 고맙습니다. 있으실지도 모르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아, 오늘 예. 너무 고생 아니,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박사님. 예, 맛있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